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그 부분이 점점 처지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아 자신감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72세 김동수 씨의 사연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민으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남성 건강 분야에 몸담은 지 30년이 넘었고 오늘은 김동수 씨의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72세 김동수입니다. 요즘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고 약해지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부부 관계도 점점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비아그라를 써볼까 고민했지만 비용이 부담되고 부작용이 두렵습니다. 혹시 약을 쓰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이 고민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이종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지민,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이종석,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이종석입니다.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김동수 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45년 넘게 진료를 해오며 확인한 결과 70세 이상 남성의 약 60%가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올바른 습관과 방법을 적용한 뒤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비아그라 없이도 자연스럽게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방법은 90% 이상 만족도를 보인 비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지민, 이 박사님, 나이가 들수록 왜 발기력이 약해지는 걸까요? 이종석, 좋은 질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발기부전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음경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단단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 젊은 층의 경우 원인의 80%가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노년층에서는 대부분 신체적 변화가 원인입니다. 첫째, 혈관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며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둘째, 만성질환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발기부전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줄어든 남성은 정상인보다 심한 발기부전을 겪을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인이 무엇이든 개선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방법은 발기력을 회복하고 처진 음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매일 30분간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달릴 필요는 없고 팔을 크게 흔들며 숨이 조금 찰 정도로만 걸으면 충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최민호 씨는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30분씩 걷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3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달이 지나자 아내가 먼저 변화를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밀어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활성화되면 전신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특히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약 30% 이상 증가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만 꾸준히 걸어도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운동은 소변을 참을 때 쓰이는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천천히 이완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 3번만 해보세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세 박영수 씨는 이 운동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발기 지속 시간이 2~3배로 늘어났다며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 만에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골반저근이 강해지면 음경 내 혈류를 붙잡는 힘이 커지고 발기가 오래 유지되며 사정 조절력도 향상됩니다. 꾸준히 하면 4에서 6주 내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단 관리입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이 높으면 음경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혈당 조절이 성기능 회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흰쌀밥, 흰빵, 파스타 등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현미, 통곡물,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65세 이정민 씨는 식단만 바꾸었는데도 3개월 만에 아침 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식사만 바꿨는데 결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내피 세포가 보호되고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 생성이 늘어나 혈관이 확장되며 발기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은퇴, 건강, 경제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이는 남성 호르몬 수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를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깊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 다시 코로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하루 10분만 해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70세 강태원 씨는 2달간 매일 밤 명상을 실천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젊음을 되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명상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결국은 단순한 호흡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등산, 낚시, 바둑, 서예 같은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면 성기능이 최대 30% 이상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충분하고 깊은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약 80%는 잠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면은 필수적입니다. 침실의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하며 방은 완전히 어둡게 유지해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 시청을 피해 뇌가 충분히 이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시의 69세 임병철 씨는 수면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아침 발기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잠을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남성 건강의 핵심 요소로 수면 중에는 혈관의 회복과 재생도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깊은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짧은 기간 안에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적인 개선 방법 외에 약물 사용은 어떤가요? 교수님, 복용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현재 시중에는 비아그라, 타다라필 등 다양한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현대의학이 남성 기능 개선에 기여한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사용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아그라 계열의 약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 성적 자극 시 발기와 유지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단, 약물이 스스로 발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구가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 복용 후
30에서 60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며 약효는 최대 4시간가량 지속됩니다. 따라서 성생활에서 주도권을 원하거나 빠른 효과를 원할 때는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이 약물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발기부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사용자는 두통, 얼굴 홍조, 코막힘,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시각장애나 통증을 동반한 장시간 발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무분별하게 복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비아그라 등은 별표 협심증 치료제, 질산염 계열 약물, 별표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문의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는 젊은 남성보다 용량을 낮게 조절해야 하며 하루 한 번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음주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술은 약효를 떨어뜨리고 부작용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용 중 가슴 통증, 호흡곤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약물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에만 의존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영양관리, 스트레스 조절, 깊은 수면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약물은 필요할 때 자신감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방법과 현대의학의 균형 잡힌 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과 올바른 대상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구입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바로 부부간의 소통입니다. 저는 배우자와의 솔직한 대화가 약물이나 운동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지만 정작 아내와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잊곤 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고 서로의 감정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번 관계 후 짧게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땠어? 이게 편했어? 다음엔 어떤 점을 더 시도해볼까?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지만 바로 이런 대화가 이해와 친밀함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68세 조민수 씨도 처음엔 이런 대화가 너무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끄러워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니 아내도 제가 뭘 원하는지 몰랐고 저 역시 아내가 기대하는 걸 전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자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지금은 부부 모두 훨씬 더 편안하고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소통은 다리와 같습니다. 서로의 어색함을 없애고 압박을 줄이며 무엇보다 부부의 애정을 다시 이어줍니다. 진심을 담아 대화하면 아내는 단순히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변화의 길을 걷는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지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외에 60세 이상 남성들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 나쁜 습관들입니다. 운동, 식사, 휴식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여러분의 노력을 뒤로 잡아당겨 빛을 잃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이로 인해 발기력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 발기에 중요한 산화질소를 분비하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광주에 사는 67세 한재호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큰 개선이 없었고 결국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 만에 건강과 성기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금연이 폐나 심장뿐 아니라 남성의 능력을 지키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더 흥분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깐의 기분 전환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감소시키고 간을 손상시키며 신경 기능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성기능 저하를 앞당깁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박진우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기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술을 줄이고 허브차로 대체한 후 반년 만에 몸이 건강해지고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으며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흡연과 음주 외에도 운동 부족은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근육이 약해지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혈액순환까지 나빠집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결국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성기능의 불씨를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늦은 취침과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고 밤늦게까지 장기를 두거나 술자리를 가지곤 합니다. 그 결과 수면 시간이 짧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몸이 피로해지고 정신이 무기력해져 부부관계 역시 점점 어려워집니다. 단지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며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뚜렷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큰 영향을 주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 음식을 자주 먹거나 패스트푸드를 즐기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나쁜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며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 주변의 혈류가 정체됩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음경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기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인식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담배 한 개비, 술 한 잔, 늦은 취침 하루가 모두 남성의 자신감을 지키는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행동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담배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석 달 안에 금연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술 역시 매일 마시기보다는 꼭 필요한 날에만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담배가 당길 때는 물을 마시거나 무설탕 껌을 씹고 몇 분간 산책을 하며 욕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술이 생각날 때는 탄산수나 허브차 혹은 도수가 낮은 음료로 바꿔보세요. 심심해서 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아내나 친구에게 알리면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면 건강뿐 아니라 서로의 애정도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심과 자기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를 줄였다든지,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든지, 술 마시는 횟수를 줄였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를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다시 세워가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성건강 회복의 기초 단계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늦은 취침 같은 생활을 계속한다면 어떤 약이나 운동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해로운 습관을 과감히 끊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시청자분들께 받은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상담 중에도 자주 듣는 질문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6세 박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조언해주신 대로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 중인데 아직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빠르게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보통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려면 최소 2-3달은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고 평소보다 보폭을 넓히며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합니다. 단순히 천천히 산책하는 수준이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부산에 거주하는 70세 이 씨입니다. 케겔 운동을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변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할까요? 답은 계속해야 합니다. 케겔 운동은 인내와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잘못된 근육을 조이는 것입니다. 골반저 근육이 아닌 복부나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볼 때 중간에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때 움직이는 근육이 바로 단련해야 할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히 훈련하면 반드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에 사는 72세 최 씨의 질문입니다. 식단을 바꿔 흰쌀밥 대신 현미를 먹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먹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습관 변화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현미와 흰쌀을 3:7 비율로 섞어 먹고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는 겁니다. 또 고구마나 통곡물, 콩류 등을 곁들이면 영양 밸런스가 좋아지고 가족도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에 사는 68세 강 씨의 질문입니다. 저는 매일 6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지만 자주 새벽에 깹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수면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고 혈관이 회복됩니다. 자주 깨신다면 몇 가지를 조정해보세요. 잠들기 전 물 섭취를 줄이고 오후에는 커피를 피하며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면무호흡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니 전문 진료를 권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인천에 사는 65세 조 씨입니다. 비아그라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될까요?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약은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할수록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 골반적인 강화, 식습관 관리, 스트레스 조절, 숙면 이 5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이야말로 기본입니다. 약은 정말 필요할 때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약을 쓰든 안 쓰든 운동과 생활 습관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사람마다 신체 조건과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혹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지만 다른 분들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냐 늦으냐가 아니라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의 결합입니다. 정해진 과정을 꾸준히 인내심 있게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본래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귀중한 조언을 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이후 남성의 음경처짐과 성기능 회복을 돕는 5가지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개선하여 혈류가 음경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케겔 운동으로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발기 유지력과 사정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혈당을 조절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습관은 성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호르몬 균형 유지입니다. 심호흡, 명상,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코르티솔을 낮추고 테스토스테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충분하고 깊은 수면입니다. 이 시간 동안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혈관이 회복됩니다. 또한 담배, 과도한 음주, 잠들기 전 휴대폰 사용과 같은 나쁜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비아그라 없이도 충분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꿨음에도 개선이 느리거나 효과가 미미하다면 의사와 상의 후 발기부전 치료제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은 제네릭 약으로 시작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른 치료법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이유로 현재의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회복 속도는 개인의 체력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비뇨기과를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종석 박사님과 함께 김동수 씨를 비롯한 많은 남성분들의 고민을 다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실천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약속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는 충만한 삶의 기초입니다. 여기는 노년의 지혜살롱 TV, 저는 김지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